네, 다음은 이제 그 시립대가 아까 이제 과탐, 이과 같은 경우는 과탐 두 과목을 다 응시하거나 아니면 사탐 두 과목을 전부 다 두 과목을 모두 응시했을 때 가산점이 붙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탐 하나에 과탐 하나,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위에는 화학원, 지구원, 과탐 두 개를 들었고요. 아래쪽에는 사회문화랑 지구과학원 두 개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탐 하나랑 과탐 하나를 듣게 되면 이과든 이과 계열의 그런 학과에서든 문과 계열의 그런 학과에서든 어디에서든 시립대에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탐을 두 개 다 받아서 다 선택해서 문과 계열 학과에 지원을 하든가 과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자연 계열 학과에 지원을 하든가 그래야지만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학생하고 아래에 있는 학생 성적이 어, 탐구 요 한 과목만 제외하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한국사 1등급에 국어는 편점수 129점, 백분위가 95, 그럼 2등급 정도가 되겠죠. 수학은 126, 백분위가 92, 2등급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이고요. 지구원이 62에 백분위가 86, 3등급이죠. 똑같습니다. 화학원은 62점에 편점수가 62점에 백분위가 84, 3등급이고요. 사회문화는 동일한 편점수 62점인데 백분위가 87. 그러면 84보다 백분위가 조금 더 높죠. 같은 3등급이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편점수가 동일하니까 같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가산점에만 차이가 있느냐? 아까 한양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한양대가 편접수 최고점으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시립대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학과랑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모니터가 큰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글씨가 충분히 큰데 휴대폰이나 화면이 작은 걸로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산 점수를 계산하면 지구과학이 지금 96.09가 나와요. 그리고 화학원도 96.09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가산점이 포함되어 있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쪽에 있는 점수는 지구과학도 94.13이에요. 사회문화가 94.5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됐을 때는 지구과학도 역시 가산점이 3%가 붙어서 96.09가 되지만 아래에 있는 것은 사회탐구를 하나 했기 때문에 과탐인 지구원도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은 916.07이 되는 거고, 요 아래에 있는 학생은 912.5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62점, 그죠? 이게 62점, 편점수가 62점이고, 과학, 지구과학도 62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문화랑 지구과학이 점수가 편점수를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느냐? 이것도 이제 한양대 방식이랑 시립대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학별로 어떻게 환산 점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산점에 대한 이런 영향력이 꽤나 크다. 무려 4점 정도, 3점 얼마죠? 3.53점 정도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가산점이 굉장히 크다. 정시에서 1점 어마어마하게 큰 점수입니다. 1000점 만점 중에서 1점이다.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추가 합격이냐, 아니면 최초합이냐, 이렇게 갔을 때 소수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에서 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3%가 굉장히 큰 점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6%잖아요. 이화여대는 6%. 점수를 좀 다르게 봤습니다. 한국사가 3등급이고요. 엄매 134에 96, 1등급 컷 받는 거고, 수학은 124점으로 100분위가 88이니까 2등급이 되는 거죠. 89부터가 2등급인데 88인데도 2등급이네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89부터 2등급이고 88이면 3등급이어야 되는데 100분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 100분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영어 1등급이고 지구 62 똑같네요. 화학이 이번에는 63이고 사회문화가 65.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분위가 95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1등급 컷. 얘는 3등급인데. 그죠? 3등급인데 얘는 1등급 커트라인.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1등급이 나왔으니까 이 학생은 굉장히 성공했다. 과탐을 사탐으로 바꿔서 1등급이 나왔으니 3등급 나오다가 1등급이 나왔으니까 성공했어.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수학교육과 뇌과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뇌인지과학부 자연계열 여기를 보면 이 학생이 942.42라고 하는 점수가 나와요. 총 환산 점수가. 어, 화학이 118.77, 지구가 118.13 이렇게 나오죠. 이화여대도 한양대처럼 최고점으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최고점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그럼 동일한 학과에 몇 점이냐? 941.14가 나와요. 사회문화가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러면 여기는, 지구는 둘 다 똑같이 6%를 가산점을 받았을 거고요. 화학이냐, 사회문화냐, 요거 한 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거잖아요. 자, 얘는 3등급이에요. 등급으로 보면 3등급이고, 등급으로 보면 얘는 1등급이에요. 물론 1등급 커트라인이지만 3등급에 1등급.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3등급하고 1등급이니까 굉장히 많은 체감적으로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면 요 아래에 있는 1등급 받은 사탐으로 바꿔서 1등급을 받은 이 학생의 점수가 낮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 그러니까 이화여대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6%인가 그러겠죠. 3% 정도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6%라고 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이 굉장히 큰 점수가 될 수 있다. 네, 도수분포 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도수분포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네. 좀 복잡한데요. 음, 원래는 여기가, 네, 색깔이 없죠. 네, 색깔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한 여기도,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이렇게 됩니다. 어, 이번 3월 달 모의고사 이 도수분포표예요. 이거 원본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예.
이거 저번에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것 같아요. 음, 요게 이제 그 표에 있는 겁니다. 요게 그 표고요. 국어가 표준점수가 160일에, 좀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키워보면, 표준점수 160일에 4명이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매 만점일 거예요. 화작 만점은 아닙니다. 화작 만점은 아마 요 아래에 있을 겁니다. 152나 153이나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인원 분포상. 그리고 누적해. 원래는 이제 그 평가원에서 나오는 것은 이 개에 남학생, 여학생 분리돼서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그리고 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렇게 국어에 대한 도수분포표예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에 백분위라든가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평가원에서 나온 이런 도수분포표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끝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쭉 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져요. 그러면 여기 전체 인원이 지금 총 인원이 33만 2,800명이니까 이 인원을 계산하기 편하게 맨 위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음, 숫자로만 그냥 입력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100분위를 계산할 건데요. 100분위를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전체 인원에서, 그러니까 100분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내 표준 점수보다 낮은 애들을 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보다 낮은 애들을 여기를 다 더해서 여기를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네들을 다 더할 거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호를 입력하고 괄호로 연 다음에 뭐 여기다 입력해도 됩니다. 요 인원에서 여기 있는 인원, 그러니까 33만 2,800명에서 빼는 거예요. 어디를? 여기까지를. 네. 그냥 이렇게 여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를 빼서 가로를 닫아라.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빼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더해라. 뭐를? 나랑 동점자가 이 4명이잖아요. 여기. 동점자가 4명이잖아요. 나랑 동점자를 2로 나눠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전체를 가로로 묶습니다. 전체를 가로로 맨 앞에랑 맨 뒤에 이렇게 가로로 묶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총 인원으로 나눠야 되죠? 총 인원으로 나눠라. 나누기. 슬래시 이렇게 하면 이게 나누기가 되는 거니까 직접 33만 2,800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를 지정해도 되고요.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변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33만 2,000명, 2,800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지정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100분이니까 100을 곱하면, 100분위가 99.999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나타내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함수를 설명드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편하게 이렇게 하면 약간 이제 오차가 생기긴 해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셀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 있죠? 표시 형식.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세요. 사용자 지정으로 간 다음에 여기 G 슬래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우시고 여기에다가 샵, 컴마, 샵 0이라고 입력하세요. 샵, 컴마, 샵 0이라고 하면 정수로 표현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근데 만약에 얘를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는 0,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0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샵, 컴마, 점, 0 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샵, 콤마, 샵, 콤마, 샵 0.0 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 그냥 소수점 안 나타내고 정수로 하고 싶다 그러면 샵, 콤마, 샵 0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를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요 초록색 사각형이 나오는 초록색 요 사각형이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 끝에 점이 하나 보입니다. 이 점 하나 보이죠? 그 점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굵은 십자가였다가 점으로 가면 얇은 검은색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 상태로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잡아당기세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온 거 아니야? 아니요. 100분위가 100이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또 조금 더 잡아당겨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 요, 오른쪽 아래 하단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얇은 색 십자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따닥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모든 것에 이 항목이 이렇게 다 한꺼번에 기록이 됩니다. 잡아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쉽게 한꺼번에 다 100번을 지정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혹시나 이제 싶으니까요. 함수로 이제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그렇지 않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고 샵, 콤마, 샵 0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방법 대신에 그냥 이 방법 대신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대신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전체 가로를 한번 네, 여기에 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R-O-U-N ROUND라고 하는 네, 요 함수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고 앞뒤로 가로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네. 앞에 가로를 하나 했죠. 맨 뒤에 가서 컴마를 한번 누르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으면 2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하고 싶으면 1을, 정수로 나타내고 싶으면 0을 이렇게 입력해서 가로를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 네, 아예 정수까지만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까처럼 라운드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여기에 99.9994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건데 눈에 보이기만, 우리 눈에 보이기만 100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는 99.9994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얘네들 중에서 100을 찾아줘.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엑셀은. 99.9994가 반올림해서 100인 거고, 실제로는 이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100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면 얘는 정확하게 100인 거예요. 99.9994가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게 엑셀 강의가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따닥 두 번을 누르면 쭉 완성이 됩니다. 100분위가 완성이 돼요. 100분위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누적 100분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적 100분위. 누적 100분위는 단순해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얘네들, 전체 중에서 얘네가 몇 퍼센트냐. 요것만 하시면 돼요. 나누기 33만 2,800명. 2,800명.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아, 0.00120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도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가서 아까 이렇게 샵, 콤마, 샵, 0.00 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누적 백분위 0이에요. 그러니까 백분위가 아까 99.9994였으니까 그럼 누적 백분위는 100에서 얘를 뺀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 이 백분위는 동점자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학생의 점수였어요. 그죠? 누백은 요 끄트머리까지 모든 인원을 다 하는 겁니다. 4명, 그러니까 4등까지 딱 하는 거예요. 그 전체 얘네 중에서 이 인원, 상위 4명은 몇 퍼센트 안에 들었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백이랑 백분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따닥 왼쪽이 비어 있어서 왼쪽이 비어 있어서 그런데요. 음,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복잡하니까. 여기에 왼쪽, 오른쪽 끝에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또 까만색이 생기죠? 그러면 왼쪽 마우스를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 백분위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등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등급 계산을 해보시죠. 그럼 얘가 4 이내면 1등급이에요. 아, 여기까지가 그러면 1등급이 되겠네요. 4까지니까. 그죠? 아, 여기까지는 전부 다 1등급이다. 여기까지는. 어이구야, 어디겠냐. 여기까지가 1등급이다. 네. 여기까지가 1등급. 여기까지가 1등급이다. 그러면 얘는 소수점까지 가봐야 되겠는데, 식으로 이제 계산해버리면 편한데요. 여기가 눈에 보이기는 4.0인지 아니면 3.999999여서 약간 4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까지 1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1까지. 11이 아직 안 됐어요. 10.33이니까 얘는 당연히 2고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바로 뒤에까지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3. 23까지가 3등급이니까 아직 23, 22.74, 23이 안 됐으니까 얘가 3등급이 되겠죠? 그럼 얘도 3, 다 3이 되겠죠. 이렇게.
다 여기까지가 3등급일 것이고, 그러면 얘는 아직 23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까지 여기까지 3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급을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96이니까 1등급이고요. 89니까 2등급이고, 대충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죠. 네. 네. 근데 여기는 77부터가 3등급이고,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4등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4등급이. 네, 이렇게 4등급. 등급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이렇게 뭐 등급까지 여기가 1이죠. 쭉 여기까지가 1입니다. 네, 여기까지 1이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2등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등급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백분위, 누적 백분위. 그러니까 원래 그 평가원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남학생, 여학생 해서 여기 이제 남학생은 몇 명이고 여학생은 몇 명이냐 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누적계까지만 이렇게 공개가 될 거거든요. 이 부분만 공개가 돼요. 이 부분만. 평가원에서는. 그러면 백분위, 누적 백분위, 등급 여기는 사설기관이나 저같이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뒤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죠. 계산해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나 요거 계산해 보는 것도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수학도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수학도. 네, 수학도 이렇게 쭉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하면 되는데, 국어는 33만 2,800명이고 수학은 33만 2,322명. 수학을 조금 덜 보네요. 그죠? 왜? 예체능 같은 경우에 수학이 필요 없는 데도 있거든요. 수학을 안 봐도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까처럼 뭐 오른쪽에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일하게 백분위, 누적 백분위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등급 하는 거 다 아시겠죠, 이제? 등급 계산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3월 달 자료 통계나 이런 자료들 인원수 이런 것들 3월 월별로 그 3월 달 도수분포표 아까 여기서 이제 가렸지만 승기 취소를 하면 2026년도, 2025년도, 2024년도 3월 달 국어 성적들 쭉 나열해서 비교하고요. 오른쪽에 가면 수학도 이렇게 있잖아요. 수학도 2026년 3월 달, 2025년 3월 달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저는 비교를 좀 해보고 6월 달도 통계 자료를 해본다. 2026년 6월 달 칸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2025년 6월, 2024년도 6월. 그러니까 올해는 2026년도죠. 학년도랑 연도 차이 구분하실 수 있죠. 2026 학년도면 2025년도에 입시를 치르고 26 학번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입시를 6 학년도라고 하고요. 그럼 올해는 2027 학년도가 되는 거예요. 2026년이고 올해 입시는 2027 학년도 입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6월 달 접수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기록하기 위해서 빈칸을 만들어 놨고요. 항상 이렇게 인원 비교도 해보고 6월 달에 그 점수 이렇게 저는 옆에다가 왼쪽에 평균 점수랑
맨 처음에는 1등급일 거니까요. 이거는 계산식이 안 들어가는 거고. 표준 점수랑 여기에 개, 누적계 이 인원만 여기다 딱 입력을 하면 오른쪽에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수식을 다 이미 입력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요 점수를 그대로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면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네, 여기에 백분이라든지 등급이라든지 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될 수 있게 인원이 몇 명이 안 돼서 지금 엉망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 쭉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계산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야 일이 빨리빨리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뭐 한번 만들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네. 네, 이게 이제 그 도수분포표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또 어떤 것을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시험이, 요때 보시면 편점수 최고점이 139점이란 말이에요. 국어가. 작년 수능에, 2025학년도 수능이네요. 재작년이죠. 139. 작년 국어 수능이 최고점이 147. 그 다음에 2025년 올해 이제 2025년이네요. 이거 6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9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시험 중에서 편입수 최고점을 봤더니 139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죠? 140이 안 됐으니까. 147이니까, 이거는 약간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 같은데, 애들한테? 네. 약간 그래도 난이도가 불수능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을 거다. 159면, 이건 말도 못하게 어려운 시험이다. 이게 수능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 편점수 최고점을 보고, 난이도가 어땠겠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간 푸른색, 요 색깔이 이렇게 많을수록 어려운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어려워지면 모든 학생한테 다 어려웠을까요? 물론 그렇겠지만 상대적으로 느끼기에 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전국에서 거의 수학에 관심이 없는 그냥 무조건 찍고 엎드려서 자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학생한테는 수학 시험이 쉬우니까 좀 풀어봐야지. 이번엔 정말 어렵게 나왔네. 그러니까, 못 풀겠어. 그럼 이제 엎드려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학생은 시험이 쉽게 나오던, 어렵게 나오던 그 학생은 그냥 찍고 자는 학생일 뿐인 거잖아요. 네, 비유를 제가 적당하게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이 쉬운 시험이건 어려운 시험이건 상관없이, 어, 여기가 이제 이 색깔이 1등급이고요. 요 주황색이 2등급에 해당하는 구간이고, 회색이 3등급에 해당하는 구간이고, 요 녹색이 4등급에 해당하는 구간을 나타낸 건데, 아래는 이제 칸이 부족하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요 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도 볼게요. 쉬운 시험일 때 평점수가 124점, 117점. 117점부터 124점까지 아이들이 3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좀 어려운 시험에서는 117에서 125예요. 그러면 이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3등급 대 애들은
표준 점수도 117에서 124, 117에서 125 비슷하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면 1등급은 139에서 131, 133에서 147, 136에서 159. 아,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1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한테만 적용되는 거구나. 때에 따라서는 2등급 학생까지도. 얘네들한테만 영향력이 있는 거지. 3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시험이 쉽던 어렵던 항상 해마다 시험마다 표준점수랑 등급이랑 백분위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만 변별력이 커지는 그런 시험이다. 3등급 이하, 4등급 학생들은 시험이 쉽던 어렵던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평소랑 똑같다.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모든 학생이 다 어려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이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상위권 애들이 변별이 되니까. 어차피 3등급 이하 학생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국어가 3월달 시험이 해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161이고요. 159, 150 이런 식으로 3월달은 항상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학도 볼게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점이 139점일 때 쉽게 나왔을 때 140, 뭐 비슷하게 나왔네요. 148이니까 꽤 어렵게 난이도가 높게 나왔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3등급을 보면 119에서 123, 117에서 122, 118에서 125. 어렵게 나오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3등급 애들이. 3등급부터. 그죠?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국어든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최상위권 1등급 또는 2등급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변별이 생기는 거지 그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크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시험은 개인적으로요. 수능 시험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3월달 수학을 보면 150, 157, 154. 겁나게 어렵게 나온 거죠. 불수능이죠. 진짜 불수능 중에 불수능. 157, 막 이렇게 되는. 네, 그래서 국어 선택 과목별 등급 비율. 요거는 이제 종로학원에서 작년에, 어, 공개한 자료들 쭉 이렇게 모아놨고요. 아까 보면 화작이랑 엄매 선택자는 엄매가 지금 2026년도에 한 30% 정도 남짓됐었죠. 화작이 60 몇 퍼센트였고 엄매가 3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1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걔네들을 1등급 한 애들을 모아놓고 분류를 해봤더니 1등급 중에서 엄매 선택한 애들이 75.8%였다는 거예요. 75.8%가 엄매 선택한 애들이었다. 1등급 받은 학생들 중에서 25%만, 24.2%만 화작이었다. 그러니까 엄매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은데, 인원은 적은데 1등급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등급이 내려갈수록 화작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매 선택한 애들의 평균 점수도 높았고요.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엄매를 선택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네, 그런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도 보겠습니다. 수학도 이제 50%가 넘어가는 정도가 확통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근데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 학생들 중에서 무려 79.3%의 학생들이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었다.
그러니까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위권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 그러면 또 미적분 기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2027 학년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어떤 뭐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2025년도 그 변환편 점수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 연세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의 변환편 점수를 보면 두 학교의 명확한 특징이 좀 보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변환편 점수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100분이 100에 해당하는 학생을 70점, 100분이 이제 탐구, 사탐이 됐건 과탐이 됐건 탐구 과목, 100분이 99점을 받은 학생은 68.78점을 주겠다. 100분이 98점인 학생한테는 68.1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겠다. 환산 점수인 거죠. 이 점수로 계산을 하겠다. 성대는 68.73, 100분이 99는 68.14.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한다. 그러면 이 점수 차이라는 것은 뭐냐? 100분이 100과 100분이 99의 차이가 요만큼이다. 100분이 99와 98의 점수 차이가 요만큼이다. 100분이 98과 97의 점수 차이가 요만큼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 성대는 100분이 100과 99의 차이, 100분이 99와 98의 차이, 98과 97의 차이, 요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똑같이. 자, 그러면 두 대학의 특징이 조금 보이긴 해요. 어떤 특징이 보이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분이 100과 99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100분이 100을 맞은 학생하고 한 문제라도 틀려서 100분이 99 또는 다 맞았는데 시험이 쉽게 출제가 돼서 100분이 100이 없는 과목도 생기는 거거든요. 난이도가 좀 쉽게 출제가 돼서 100점짜리가 많이 있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런 과목인 거예요. 그럼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되었던 상관없이 한 문제를 틀려서 100분이 99를 받던 쉬운 과목에서 다 맞아서 100분이 99를 받던 연세대학교는 100분이 100을 줘간다. 100분이 100과 99 사이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라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위에가 점수 차이가 좀 심하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점수 차이가 조금 더 촘촘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100분이요 90 아래로 내려가면 얘네들은 거의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뭐 상관은 없고요. 성균관대학교 역시 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뭐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탐구에서 좀 약한 학생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성대는 100분이 100과 99 사이에 0.59점 차이밖에 없어요. 연대는 연대보다 반 정도 차이밖에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나 이게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연대 의대를 지원할까? 성대 의대를 지원할까?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과탐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96이 나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국어 수학은 다 맞았는데. 국어 수학은 다 맞았는데, 한 과목은 100분위가 100이고, 한 과목은 96이 나왔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음, 그럼 뭐라고 할까요? 98? 한 과목이 98, 100분위가 98이 나왔고, 다른 하나도 98이 나와서, 100분위 평균으로 보면
이 학생과 이 학생이 똑같죠. 평균 98이니까. 그죠? 그러면 연대 같은 경우는 얘가 70에, 그죠? 70에 96이니까 66.9, 69. 이렇게 받았을 거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98이니까 68.1, 이렇게 두 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요거 두 개 더해서 뭐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단순한 합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136.69가 돼요. 근데 얘는 136.2가 돼요. 아, 100분위 100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합으로만 계산해도 이 위에 있는 학생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탐구 두 과목의 평균 요 100분위, 어차피 변환 편중 점수라고 하는 것은 100분위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100분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평균이 똑같은 동일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연대 쓰는 학생이 유리할 수도 있고 고대 쓰는 학생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변환 편중 점수도, 고대가 아니라 성대죠. 연대 쓰는 학생이 유리할 수도 있고 성균관대학교에 쓰는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환편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대학들마다 살펴보고 어, 상담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26이 아니라 2025여서 이제 좀 그런데요. 해마다 뭐 비슷하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과 쪽이 옛날에는 이과 쪽이 상위권은 이과 쪽이 왼쪽에 사회 탐구에 비해서 점수가 살짝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백분위가 낮아지면 오히려 문과 쪽이 높아지는데 고려대학교가 주로 이제 위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것 때문에 교차 지원에 유불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가산점으로 하고 통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이화여대도 마찬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는 올해 지역이사제에 490명의 학생들이 더 이제 추가로 늘어났죠. 그 학생들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빠져 있긴 한데요. 490명이. 자,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의대, 치대, 한의대부터 쭉 해서 서울대, 연대 이렇게 나름대로 이 대학 순서대로 몇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이 인원을 쭉 이렇게 배열한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서두에 오늘 아까 일부에서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활용될 수가 있다.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도수분포표입니다. 작년, 작년 국어 수학의 수능 도수분포표거든요. 이거는 인원표고, 요거 세 개를 딱 놓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국어가 125점 표점을 받았어요. 편점수 125점을 받았는데, 보니까 나보다 높은 학생이 39,380명. 나보다 성적 좋은 애들이 있고, 나랑 동점자가 5,381명이어서 한 4만 등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국어 성적으로만 지원한다라고 해서 4만 등이니까, 아하, 외대, 시립대 정도? 그러면 외대가 반드시 높고 시립대가 낮으냐? 이화여대는 어떤데? 경희대는 어떤데? 그렇게 대학 수준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 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는 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폭을 넓게, 요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국어 점수로는. 국어 점수는 한 요 정도 지원 가능한 점수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정도 그냥 폭 좀 좁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학은 130점이에요. 내가 표점이 130인데,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17,000명 정도가 있고, 동점자가 167명에서, 아, 내가 대략 17,000등 정도 했겠네? 그러면 17,000등이 여기니까, 연대랑 고대, 서울대 일부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폭을 넓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은 요 정도 지원이 가능한 점수가 나왔고, 국어는 이 정도 지원 가능한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탐구는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 과학만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학생은 수학을 잘 봤잖아요. 국어보다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잖아요. 평균 점수로 이제 기준을 봤을 때 100분위도 뭐 마찬가지고 등급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을수록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수학이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나한테는 좋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이 수학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지원 가능한 데는 한 요 정도 선이 되겠구나. 요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나올 수 있겠구나. 아, 그렇다면 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럼 나는 연대 정도는 하나 써보고 싶어. 그래, 써봐. 그러면 국어로 시립대나 외대나 건대나 이 정도에 갈 수 있는 정도 성적이 나왔고 수학은 더 높으니까 한 요 정도 대학에서 안정권을 하나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안정권 대학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반영 비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고 적정한 라인에서 한 장 정도.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 원서를 어떻게 조합을 할까를 고민하고 상담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요 인원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그리고 도수분포표. 이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학생들하고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것 가지고 그러면 무슨 학과, 어떤 대학 무슨 학과, 거기에 환산 점수는 몇 점인데, 과거의 입결은 몇 점이었는데. 그런데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이런 대학들은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 환산 점수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100분위로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또 표준 점수 최고점으로 나누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 상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개략적인 이런 파악을 하는 데는 요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